드릴 거고요. 나머지 30분 정도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습자가 되어서 수업 체험을 직접 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 정도는 상호 감상하시고 공유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사소통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을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이십니까? PPT 화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제목을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자라는 서울시 교육청 메이커 교육 캐치플레이즈에서 따왔습니다. 미래는 약한 자들에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들에게는 미지이며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기회이다 라고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수업은요, 과연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메이커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소거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여기서 듣기에 시끄럽습니다. 혹시 예, 감사합니다. 메이커 교육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우리 동작관학 교육청에도 메이커 교육 거점학교인 인원중학교 거점학교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과학전시관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이커 교육이란 어떻게 발명교육과 차별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발명교육은 수많은 아이디어 산출 과정 속에서 성공한 경험, 이것이 특허로 나타나는 어찌 보면 좀 영재교육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커 교육은 좀 더 넓은 범위의 그 유의미한 경험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상상하고 그리고 노작 또는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유하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학생들이 성장에 유의미한 경험이라면 훌륭한 교구제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6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수성, 의사소통 역량 등을 키워서 결국은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꿈을 가진 삶을 가꾸는 행복한 사람을 키우는 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 이러한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의 효과는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이커 교육 활동 중에 아주 지루하고 또 성실성을 요구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고 또는 자기의 어떤 슬픈 감정이나 화나는 감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위로하며 치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실과 협업 등의 이러한 인성적인 요소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메이커 교육을 단위 시간에 끊어서 이것을 완성해내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학생들이 하루 생활 또는 일주일 생활 이렇게 긴 텀으로 보셔가지고 학생들의 생활과 함께 이것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식물 디자인, 자연물을 이용한 물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지치시고 피곤하시죠? 네. 예, 이심전심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어느 계절일까요? 겨울입니다. 그렇죠? 창밖에는, 겨울입니다. 창밖에는 삭막한 나무 줄기와 그 다음에 풍경이 펼쳐지고 있고, 창문에 행잉 플랜트가 걸려 있어요. 이 창문은 저희 집 창문입니다. 너무 삭막하고 쓸쓸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행잉 플랜트를 걸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것과 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시정 쌤 어디서 보셨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키우고 계십니다. 비슷한 거를. 어머니께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곳은 우리 교육청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참에 아주 센스진 주무관님께서 이거를 어느 날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재료가 무엇인가요? 잘 보이시나요? 대나무예요. 대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회의하러 갔다가 이것을 쳐다보고 제가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뜻하지 않게 주는 어떤 힐링,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다육이를 나만의 개성 있는 다육이. 요거는 도마예요. 도마에 무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사용하고 계세요. 플레이팅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장실 또는 뭐 오픈, 클로즈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이 펜말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요거는 컴퓨터 키보드와 화분에도 그림을 그려서 요거는 이제 소품. 그다음에 이 그림은 제가 특별히 의미를 두고 있는 그림입니다. 2월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이제 전원 생활을 시작하시는 선배님께서 꽃밭을 가꾸실 때 이 신발을 신고 가꾸신다고 하십니다. 타이어표 고무신이지만 그 속에 얼마나 자신만의 아름다운 꿈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개성을 담긴 어떤 작품, 활동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것.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응용한다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실내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요거는 교직원 연수 때 도마 만들기를 하고 나머지 자투리를 주워 와가지고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는 시간은 사실은 뭐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작업, 손에 반들반들하게 내 손에 잡히고 내가 곁에 둘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포질하는 과정이 훨씬 더 길게 걸린 그런 소품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긴 텀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학생들이 단위 시간 내에 끝내려고 하다 보면 작품의 질이 떨어지고 대충 하게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학습 준비물을 학교에서 거의 주잖아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 애정과 사랑이 담길 틈이 없어요.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귀하다는 것은 나의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야 그것이 귀하고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나무에다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마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자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작품 전시를 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데 우리가 생활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무수한 재료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좀 시절이 지나서 이렇게 시들었지만 다육이식물을 가꾼 거고요. 요것도 역시 깨진 컵을 이용해서 다육이식물을 가꾼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생활 주변의 작은 것들도 아이들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많이 하시는 건데요. 가방, 헝겊 가방에 학생들이 염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염색 물감도 학생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가방 이렇게 발표회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목재에 아이들이 스텐실로 자신이 사랑하는 뭐 어떤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문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작업을 한 건데, 이것도 역시 스텐실 작업하는 거는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지만 이 밑바탕에 나무를 만지고 나무와 교감하고 그 다음에 사포질하고 이런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선행이 반드시 돼야지만 이 아이들이 이 작품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리네?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거 아니야? 난 소리가 안 나는데 왜 그 소리 나는 거야? 자, 이거는 학생들이 이거 티셔츠에 캐릭터를 인터넷 전화 들어가. 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보이시는 펜 있죠? 요것이 염색 물감이에요. 염색 물감이 이렇게 마카펜처럼 나와 있어서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다음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자신만의 캐릭터를 이렇게 여기저기 묻히지 않고도 손쉽게 이렇게 작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필통이에요. 헝겊 필통을 이제 뭐 꿈실 같은 데 예산으로 사가지고 학생들 개인의 그런 개성이 담긴 작품으로 완성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제 작품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동료 이제 후배에게 이 이니셜을 새겨가지고 저는 이거 선물을 하거든요. 근데 돌이에요. 이 돌이고 이 A4 용지나 이런 것들이 막 흩어져 있으면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쯤 되면, 이 시간쯤 되면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학생으로부터 또 받는 스트레스, 학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웃는 얼굴을 그려서 줬어요. 그래서 화가 나도 이 그림을 보면서 웃자라는 의미로 선물을 제가 했고요. 학생들은 이렇게 간단한 손작업만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것은 무전력 우드 스피커예요. 요거는 이제 오늘 수업 말씀드릴 때 7차 시에 이 수업을 할 거예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교 선생님, 3학년 선생님들도 이 스피커를 학년 연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제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만큼 아주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됩니다. 교수 자료. 요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에 핸드폰을 넣고 이제 음악을 재생을 하면 지금 이게 물리 소리가 확대되어지는 그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약 4배 정도 소리가 크게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8차 시에 음악을 들으면서 홈 트레이닝 할 거거든요. 그때 음악을 좀 더 신나게 들으면서 할 수 있도록 이 메이커 교육을 7차 시에 하도록 제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목재이지만 나머지 부분을 사포질을 해야 되고 지금 사용한 물감은 아크릴 물감이에요. 네, 누구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면 단순하게 색깔만 칠해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재죠. 요거는 부모님께 주차를 했을 때 전화번호를 남겨서 알리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연물을 이용한 그 무늬 디자인에서 컵에 도자기 물감이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도자기 물감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우면 생활 주변에 놓고 쓸 수 있지요. 네, 요거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직접 연수하시고 선생님들이 만드신 자료입니다. 핸드폰 거치대인데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별로 도전적이지 않으셨는데 사포질을 하면 할수록 그 완성도가 높아지고 애정이 샘솟는 것을 느끼셨어요, 직접.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만 하고 가신다고 처음에는 하셨는데 나중에는 제일 오래 막 3시간, 4시간씩 남아서 열정을 갖고 완성을 해내시는 걸 보고 역시 뭔가에 수고로움을 더하면 애정이 싹 트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교 선생님들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거는 독서대입니다. 무늬는 모양은 같지만 그리고 밑 그림은 같지만 이렇게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싹 트서 더 개성 있고 다른 그런 배경을 만들어낸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방의 어떤 소품인데 이런 것에도 몸이 건조하지 않게 이렇게 어떤 자연물의 무늬를 넣어서 힐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작품입니다. 요거는 요즘에 그 이상벽이라는 옛날 아나운서라는 분이 그 요즘에 하시는 일이 기와에 그림 그리시는 일이라고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와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굉장히 작품성도 좋아 보이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오래된 기와는 800원에서 비싸면 1000원 정도의 한 장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기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좀 근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학교 화단의 그 부분, 그 다음에 만약에 주택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주택에 이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드실 수 있겠죠. 아크릴 물감을 사용한 겁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 그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보여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음, 요거는 플레이팅 도마에 이렇게 그림을 올려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산책하다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다육이를 오종종하게 기와에다가 심어 놓으니 또 다른 편안함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에도 이렇게 올려서 그림을 올려서 이제 자신의 개성을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오늘의 학습 목표에 맞춰 본다면 이 답답한 세상에 자연이 주는, 식물이 주는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좀 더 힐링의 공간으로 꾸며보자, 이런 의도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본 온라인 수업 체험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차시의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체험하시는 것은 이 프로젝트 일부분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입장이 되어서 함께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는 대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친 후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과연 온라인으로도 이런 메이커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가능성을 보신다면 학급에서 실행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목을 참 잘 지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힐링 프로젝트, 9차 시에 걸친 메이커 기반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그래서 미술, 실과, 과학, 보건, 창체, 융합, 그리고 하나를 더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국어까지 포함해서 9차 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1차 시는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안내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감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을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2차 시에는 뒷이야기 꾸며쓰기, 뭐 상상하여 꾸며쓰기 등등과 같이 어떤 코로나19라는 이런 것을 소재로 하여서 뒷이야기도 꾸며보고 삼행시도 꾸며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시는 건강하게 이겨내는 방법을 서로 토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과제로 산책을 하면서 나의 식물을 하나 정해서 식물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식물을 자세히 보고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일기를 쓰거나 해서 식물을 좀 더 자세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숙제를 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본차 시에서는 식물의 무늬를 관찰하고 나만의 마스크 디자인하기를 할 겁니다. 월요일 날 베나니 수석님께서도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접근하는 방법이 배수성님은 창의력, 아이디어 발상 이쪽에 중점을 두셨다면 제 수업은 메이커 교육, 기반 교육에서 심미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쪽으로 저는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5차 시에는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나만의 실내 정원 만들기를 할 거고요. 6차 시에는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도 스스로 건강한 밥상이라 해서 불을 사용하지 않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보여주고 소개하고 만들어 먹고 요즘에 백종원 프로그램 많이 보아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차 시에는 무전력 우드 스피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8차 시에는 여기에다 아이들이 음악을 이제 크게 틀어놓아 가면서 홈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9차 시에는 프로젝트 후 소감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출된 여러 자료들을 전시를 해서 공유를 할 겁니다. 메이커 기반 교육 프로젝트 학습 재구성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명시적 교육과정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이 기록되지 않은 잠재적 교육과정까지 생각하신다면 이 또래의 아이들이 갖고 있어야 할 그 행동적인 어떤 뭐뭐다운 이 정도는 참아낼 수 있는 이 정도는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함께 공감하고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수업을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년에 맞게 역량 중심의 성취 기준을 교육과정을 보시면 추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맥락이 있는 수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주제와 차시 구성 간에 상호 긴밀한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차시별로 뭐 만들고 이렇게 자파점식으로 늘어놓는 과제 수행은 지양하시고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이것이 서로 앞 뒤의 차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수업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성취감과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해야 되겠죠. 제가 전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놀랍게도 과학 시간에 두부 만들기 했던 것,
그래서 한 조각, 깍두기만한 조각을 먹은 것,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을 했어요. 학생들은 직접 애정을 가지고 직접 해본 것에 대한 성취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든 학생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참고 작품을 몇 개 만들어 봤어요. 감상해 보실까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교육청에서 나누어준 M자 크기의 마스크에 아크릴 물감으로 이렇게 올려봤더니 좀 기분이 좀 업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학생들과 함께 이 작업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이 되셔서 함께 저와 함께 수업을 같이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말해보세요. 말씀해 보실까요? 소리가 안 돼요. 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또는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등등 아이들은 말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의 학습 문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첫 마스크의 무늬를 디자인해 봅시다로 정했습니다. 식물을 관찰하여 특징을 찾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 과정을 못하셨지만 아이들은 어제 과제로 식물을 자세히 관찰을 하고 덜어는 사진을 찍거나 덜어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듯이 아이들이 자기가 준비한 나만의 식물에 깊은 교감의 감정을 느끼고 보았을 때 더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았더니 마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채송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채송화꽃. 그래서 참고작품으로 보여드린 마스크에도 채송화를 올려봤어요. 채송화꽃. 그다음에 이런 꽃, 나팔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개인이 좋아하는 식물을 한 가지씩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수업에 참여를 하실까요? 주변에 있는 식물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식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좋고 오늘은 좀 아쉽지만 내 마음대로 어떤 식물을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에다가 그릴 겁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굉장히 멋지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건 아니고요. 요거는 염색 물감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아크릴 물감과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아크릴 물감을 사용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수채화나 유화 느낌 모두 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재, 나무, 천, 그 다음에 비닐이나 페트, 실내화, 고무, 이런 철제, 화분 이런 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아크릴 물감은 빨리 굳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유화제를 사용하기도 한데 우리는 오늘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인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작업을 하시다가 옷에 묻을 경우 얼른 화장실로 가셔서 지우셔야 돼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을 보시면 천 마스크, 아크릴 물감 붓, 가는 붓, 팔레트, 물통, 그 다음에 책상에 혹시 묻을까? 책상 덮개도 있으시면 좋겠지만 없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연습종이는 아무거나 뭐 A4 종이 반으로 접으셔도 좋고, 그 다음에 먼저 아크릴 물감의 재료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니까 연습종이에 자신이 표현할 식물을 그리면서 아크릴 물감의 발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마스크에 올리실 거예요. 요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메이커 교육 수업 시에는 자신의 작품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인성지도 면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그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어떤 다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루한 과정을 생략하지 않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먹여주는 수업, 너무 머리로 생각하는 빨리빨리 뭔가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에 좀 치중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면서 이런 과정이 분명히 학생들에게 주는 인성적인 어떤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단위차 시에서 작품을 하고 그 다음은 나 몰라 이게 아니라 그 작품을 보고 또 보면서 수정해 가면서 다음에 더 훌륭한 작품으로 발전시키면서 그것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애정어린 어떤 생활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더 정을 주고 고마워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자신이 호의를 베푼 자를 더 사랑하게 된대요. 그러니 이것이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육적인 것으로 빌어온다면 아이들이 자신이 만든 작품의 노력과 사랑과 뭐 어떤 수고로움을 통해야지만 그것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화면은 공유는 끄고 우리가 직접 이제 저와 작품 이제 시작하는 것을 비디오로 하실 텐데요. 여러 선생님들께 정리는 선생님들께서 마스크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쓰시고 자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느낀 점이나 이런 것은 제가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 나중에 패들렛으로 소감이라든가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끝내고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 아까 저와 약속한 대로 이제 연습 종이를 꺼내놓고 물감을 짜서 아크릴 물감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이제 직접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팔레트에 물감을 좋아하시는 물감을 콩알만큼만 이렇게 콩알만큼만 짜서 준비를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학습준비물실에 아크릴 물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체로 큰 용량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모여서 하시면 훨씬 좋은데 컴퓨터 화면이 보시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에러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는 도라지꽃 색깔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해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물감을 짜서 이 가는 붓으로 지금 우리가 이 첫 마스크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참고 작품을 하다 보니 첫 마스크가 좀 번져요. 그래서 수채화 느낌보다는 유화 느낌으로 좀 있는 그대로의 그런 느낌을 살려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수한 꽃, 이제 느낌을 이렇게 한번 살려서 뭐 해보세요. 그러면 발림성도 느껴지실 거고, 그렇습니다. 연습을 뭐 아니면 이렇게 이 아크릴 물감이 좀 뻑뻑할 수도 있어요. 느끼시기에 수채 물감보다는 이렇게 질감을 느끼시고 자, 해보셨으면 이제 첫 마스크에 이제 그림을 그리시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보니 아래 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여기 이제 빨아야 되고 뒤에 보면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는 가운데 부분보다는 양 측면에 아주 소박한 망초꽃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러나 이거는 나만의 그림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사실은 점만 찍어도 괜찮습니다. 카메라가 비추고 있으니까 쑥스러워서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어때요? 내가 쓰고 다닐 거기 때문에 준비물이 혹시 준비가 안 되신 선생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학생 입장으로 이거를 수업을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종이에라도 디자인을 한번 해보셔요. 요즘에 선생님들 보면 그 색연필로 그 식물을 그리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힐링이 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려놓고 봐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소개드린 우드 스피커를 이제 따로 구입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예, 그 우드 스피커는 그 디자인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공장에서 그 반제라 그러나요? 그 색칠되지 않은 그 나무 그 자체, 울퉁불퉁한 나무 그 자체는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해요. 그러면 정말로 날 것 그 상태로 온 다음에 학생들이
그 나무결을 사포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뭐 2-3시간, 길게는 뭐 대충 하는 애들은 1시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포질을 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입히고, 그 다음에 나는 한 가지 색깔이 싫어 그러면은 안에는 뭐 어두운 색, 밖에는 밝은 색 해가지고 뭐 또다시 한번 벗겨본다든가 아니면 그 위에 그림을 올려서 그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 표현 방법은 학생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그 신은옥 수석님 연구실에서 제가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선물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수석님들 수업하시기 좋으시라고.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튼튼해서 평생 쓰십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스피커가 이렇게 해서 소리가 한 4배 정도 커집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강당 수업이나 아니면 왜 움직임 수업 하실 때 이거 올려놓으시면 따로 컴퓨터로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학년별로 뭐 연수가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을 그 대신 충분히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정하는 만큼 오래 그 인고의 시간, 사포질하고 뭔가 다듬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오래 연수를 한 차시에 끊기보다는 2시간에서 뭐 이틀에 걸쳐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오후 시간을 좀 길게 비워두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 여러 선생님들은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이제 식물이니까 초록색도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꽃을 보니 그런데 선생님들 만약에 오늘 저하고 수업하실 때 다 이제 원하는 목표량을 못 채우셨어요. 완성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그 시간 내에 완성 작품을 내라고 하시지 말고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오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시면 더 좋고, 만약에 대면 수업 중에도 아이들이 완성을 못하면 다음에 그것을 차근차근히 완성할 수 있도록 집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아침 작업 시간이나 뭐 이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럴 때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리는 걸 너무 싫어한다, 아이가. 그리고 미술 시간만 되면 너무 괴로워한다. 그리고 지 작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흩어놓는 아이를 그걸 끝까지 하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계시면 아이들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이것이 내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가 완성을 했는지, 얼만큼 멋지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 한다면 아이들이 작품을 함부로 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함께 즐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과정 이런 것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커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메이커 교육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미래 공방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쩌면은 메이커 교육은 그 옛날의 장인정신, 도제교육의 어느 한 면을 이 교육 현장에서 시도해 봄으로써 아이들이 머리로만 하는 공부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노작 활동을 통해서, 초등학생인 경우 더군다나 형식적인 교육기보다는 구체적 조작기에 굉장히 오래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이런 체험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인성적인 면이라든가, 또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만들고 노작해 보면서 그 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창의성. 그래서 저는 스티비나 발명이나와 다르게 메이커 교육에서의 그 방점은 어찌 보면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자에서 만들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한쪽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꽃잎이 가운데 뭐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사태가 우리 모두 처음이라 저도 화면 앞에 이걸 어디에 놓아야 되는지 늘 지금 화면을 보면서 하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란색도 너무 많이 짰네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막 뭉갠 부분이 그래도 좀 살아나네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할 때도 본인 작품에 대한 만족이 있으셔야 다음에 다른 작품을 도전하시고 이런 일들을 사랑하시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냥 선생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학생들이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이것을 수정하고 되돌아보고 집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쳐다보고 쉬는 시간마다 쳐다보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그러면 도저히 얘는 만들고 그리고 뭐 이러는데 소질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그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메이커 교육에서 공방 교육에서 보면 이게 창의성을 요하고 예술성을 요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뭔가를 자르고 뭔가를 사포질을 하고 하는 그런 지루한 과정, 그것은 누구나 성실함과 애정과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질이 없는 아이도 메이커 교육에서 요구하는 바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어떻게 대충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본인 작품을 공유해 주실 분 화면에 제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연수를 들으면서 열심히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께 선물 드릴 거예요. 이거를 제가 사포질 열심히 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선생님, 아까 휴대폰. 우리가 줌 회의를 하면 막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다 충전기 꽂아서 이렇게 각도도 딱 맞게 수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 8분 정도 남았는데 완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3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선물 보여드렸습니다. 학교로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먼저 손 들고 발표하시는 순서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다 완성하시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위 시간 내에 꼭 완성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서 하셔도 되고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수업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더 해보고 싶고, 그런데 분명히 한쪽을 하면 나머지 한쪽을 하고 싶어 해요. 사람의 심리가. 그리고 이 한쪽을 아무리 시간이 바쁘다고 해도 대충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속도에 맞게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비디오가 안 켜지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작품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비디오가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완벽하게 준비를 안 하셨잖아요. 준비물을. 그래서 안 하시지만 학급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 수업을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모두 자기의 작품을 이렇게 모두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자기 작품을 쓰고 많은 어린이들이 화면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혹시 오늘 제 연수가 끝난 다음에 완성을 하신 분은
사진을 찍어서 제가 지금 보내드린 주소, 패들렛 주소로 이제 방문하셔서 작품 사진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 준비한 연수에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받으실 일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